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의 침수 피해 차량이 1,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만 89억 원가량. 지역별 분포에서도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에 피해 건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물에 잠겨 파손됐다면 먼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가입했더라도 창문이나 문, 썬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해를 입은 지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풍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사가 피해 산정을 마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과 상환 유예 지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은 물론이고 우리 피해 기업 등의 정상 운영과 관련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라든가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보고자 아울러 차량이나 농경지, 축사 침수 등으로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침수 차량을 피하려면 탈때 항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이른바 카 히스토리를 조회하면 침수차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맹신은 금물입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어디를 살펴봐야 할까? 안전띠를 끝까지 당겨서 오염된 부분이나 교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목받침을 뽑아보거나 매트 아래 바닥재 등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차들이 그렇게 유입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시장으로. 아마도 에어컨 쪽하고 차 바닥 쪽하고 안전벨트 쪽하고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확인하시면 그래도 조금 구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밖에선 바퀴 주변과 연료 주입구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 램프나 실내 등에 습기가 차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내려 유리 틈 사이를 조명으로 비춰보고 차 문에 고무 패킹을 빼낸 뒤 틈새의 오염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로 씻기 힘든 차량 하부에 ECU, 즉 전자 제어 장치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주요 부품이 교체됐거나 오염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의 모든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악취가 나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고차 시승 중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엔진 떨림이 심하다면 침수차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 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분 침수,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자동차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매 전에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차를 이 경험을 많이 했다든지 또는 전문가하고 대동해서 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침수 여부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완전히 흔적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띠를 당긴다든지 하게 되면 끝부분에
물 자국이 있습니다. 마른다 하더라도 흙먼지나 이 진흙이 묻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침수된 흔적이고요. 또 도어 트림 쪽 그 고무라든지 하나 뜯어내게 되면 안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C가잭도 마찬가지고 바닥 시트 하단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필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지 뒤에 컨비네이션 램프 쪽에 뚜껑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흙 자국이 남아 있으면은 분명히 침수된 흔적이기 때문에 이 흔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전문가를 대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차를 구입할 때 개인의 거래를 하지 말고 사업자 거래, 다시 말하면은 단지 같은 데에서 업체 소속으로 중고차가 소속돼 있는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 달 2,000km 정부에서 의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흔적을 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웠다. 이런 차를 혹시나 샀다 했을 때는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혹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거래를 통했을 때는 품질 보증서와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것을 교부를 받습니다. 이거를 꼭 보관을 하셔서 한 달 2,000km는 의무 보증하게끔 돼 있어요. 왜 한 달 2,000km냐라고 보시면은 보통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운행 도중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90%가 한 달 이내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서를 갖고 진입 후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일반 이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리 구입을 할 때 꼭 전문가를 대동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업자를 통해서 의무 보증이 가능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속여서 판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물론 네. 여기에는 침수차뿐만이 아니라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품질 보증을 안 해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결격 사항이 컸을 때는 벌칙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래저래 빠져나갈 구멍도 굉장히 많고, 또 딜러들이 무장을 해서 새로 진입을 한다든지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게 중고차 분야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부터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차를 구입할 때 아까 이 보험 사고 이력 정보, 카 히스토리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미리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침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고요. 보통 2개월이나 3개월마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긴 부분들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 또 침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완전히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느슨하다는 거. 그러나 이 카히스토리 같은 보험 사고 이력 정보를 통해서 미리 진입하는 것도 걸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